30대 초반 직무 전환을 추천한다 안 한다? 고민이 필요하긴 한데 추천한다. 그 이유는 취준생 분들이나 직무 전환을 시도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이 막상 이제 회사에 지원을 하기에 앞서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직무의 모습이 실제 그 직무와 일치할 것인가, 혹은 이 직무가 진짜로 나한테 맞을 것인가, 뭐 이러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무자들을 찾는 것이 좀 어려운데, 오늘 초대한 이 제키님께서 여러 직무를 경험해보셨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직무를 경험하신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럼 어떤 직무들을 해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영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이직을 해서 구매와 기획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3개의 직무를 수행해 보신 것 같은데, 직장 경력도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얼한 경험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무를 이제 처음에 영업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영업도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영업을 좀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B2C와 B2B 영업이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저는 B2B 영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SMB라는 이제 영업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SMB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스몰 미디움 비즈니스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영업입니다. 네, 제가 공대생이다 보니까 저희 동기들이나 선배들은 대부분 R&D 직무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특별하게 영업을 선택을 했는데, 이유는 이제 제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제 사업체의 이제 영업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보다는 제가 직접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릴 때 고생을 조금 하더라도 영업을 좀 배워보자라는 생각에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업 직무를 하시면서 상도 받으시고 실적도 좀 좋았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직무를 좀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면서 매출이 좀 잘 나와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초과 달성을 해서 신규 고객 매출도 잘 나오고 해서 영업사원으로서 이제 좀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영업왕 상도 수상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구매 직무를 변경을 하게 되면서 맡게 된 거는, 처음에 이직을 할 때는 영업 직무로 회사를 이직을 했고 회사에서 이제 영업과 구매를 동시에 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생겼고 그 기회를 통해서 구매팀으로 이동 발령이 나면서 구매 업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자 라는 생각에 구매 업무로 완전히 직무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업은 사실 현장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실 텐데, 그 구매로 직무를 전환하고 나서 좀 힘드셨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영업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뛰는 일이다 보니 외근이 많고 구매는 사무직이라 내근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구매가 모든 업무를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을 가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서 뭐 제조 시설이나 이런 거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가 영업보다 어려운 부분은 영업을 할 때는 우리 회사의 강점을 제안하고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긁어주면은 뭐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구매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구매하는 가격이 정말 이게 합당한 가격이 맞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보다 좀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매 대상이 되는 업체에 방문했을 때 이거는 부적합하다 해서 이제 반려가 됐던 사례도 있으셨나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뭐 기업명을 얘기하거나 뭐 산업군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업체가 이제 뭐 법적으로 리스크가 좀 큰 업체여서 뭐 거절을 한 적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계약을 검토하다 보니 저희가 받는 금액이 경쟁사가 받는 금액보다 더 비싸게 받는 케이스를 발견을 해서 이제 뭐 계약이 안 된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매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하루 종일 이렇게 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이 구매 직무를 좀 따로 두는 이유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대부분 사람들은 구매하면은 그냥 물건 사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쇼핑몰에서 물건 사듯이 내 기분에 맞춰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들어보면.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제가 사는 그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이 맞는지부터 가격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구매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산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디자인이 이쁘다 그래서 살 수도 있고, 내 노트북을 산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내가 그 특정 브랜드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사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맥북이나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브랜드만 좋아해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비싸더라도. 근데 하지만 회사의 물건을 살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정해진 예산이 있고 그 예산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제품이 정말 우리가 사는 가격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자료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 이러한 근거 자료들을 만드는 일을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 직무를 따로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는 영업 직무도 이제 따로 있잖아요, 영업 부서가. 그런 것처럼 전문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구매 직무를 따로 두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큰 기업들이 아니고서는 구매 부서가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회사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주어졌다.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제품은 100만 원이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를 100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100만 원을 주고 사겠지만, 어떤 사람은 업체에다 얘기해서 200만 원에 받아가라 하고 나한테 100만 원을 돌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부서를 따로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백마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백마진이고요.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주머니에 들어간다면 그건 이제 그 횡령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영업과 구매를 나눠 놓는 거고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구매 직무를 나눠 놓는 거는 아무래도 구매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 이러한 그 횡령이나 이러한 거에 취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래나를 좀 분배함으로써 이런 법적인 조치들을 좀 취하고 좀 서로서로 이제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구매 직무에 대해서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좀 구매 지원을 하면 좋겠다, 혹은 뭐 구매 직무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뭐 요건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좀 꼼꼼하고 의심도 많고 호기심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구매 업무를 하면서 성과를 잘 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제품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최저가니까 그냥 사시는 분들보다 이 최저가의 조건은 어떤 거며 배송이 더 빠른지, 아니면 제품의 옵션이 뭔가 다른 게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좀 더 긴 제품이 아닌가, 아니면 이건 더 짧으니까 싼 값에 파는 게 아닌가, 이런 것까지 찾아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매에 좀 더 적성에 맞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닌데요, 그래도 내가 구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적성이나 성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자격증 같은 경우는 CPSM이라는 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구매 전문가 자격증과 국내에서는 KPM이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자격증은 실제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무자 분들은 되게 높게 쳐주시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격증이 있다 해서 이 사람을 채용을 할 때 더 우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실무에서는 사실 안 하고요. 그냥 어느 정도 지식을 쌓는데 노력을 했구나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구매, 기획 이렇게 직무를 변경을 하셨는데 기획팀으로 가신 거는 좀 차출이 되셔서 가신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기획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또 취준생 분들도 좀 막연하게 좀 로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대부분 기획팀은 회사 에이스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제 주변 분들한테도 제가 기획팀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니까 회사 에이스들만 가는 곳 아니냐고 되게 부럽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좀 막연한 인식인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실 뭐 전략기획팀, 뭐 전략기획실 뭐 이런 데에서 되게 멋진 역할을 하는 주인공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이미지가 좀 비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획팀으로 차출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부끄럽고요. 그래도 팀장님이 저를 좀 평상시에 좋게 봐주셔서 제가 이동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네, 그 에이스들만 모이는 기획이라고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좀 업무 강도가 좀 강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기존에 겪으셨던 어떤 영업이나 구매 직무들보다 어떤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나요? 네, 이게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영업하고 구매하면은 이제 흔히 빡세다고 말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영업은 사실 매출에 대한 압박이 많죠.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성과가 안 나오면 정말 이 압박을 견뎌내는 사람은 견뎌내지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견뎌내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가 절감이나 아니면은 납기 이슈 등의 이제 빈번한 사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영업의 매출 압박 못지않게 스트레스가 엄청 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구매 담당하시는 분들이 납기 지연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영업이나 이제 영업이나 구매 같은 경우에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이런 것들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또 루틴한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루틴한 업무들에 잘 본인이 해결한다면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요.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루틴하게 진행되는 업무보다는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더 심한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없던 병도 생기고 있었던 병도 악화됐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존에 없는 일, 기존에 하고 있지 않는 뭐 신사업 쪽을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구체화 시켜가지고 임원들의 의사결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이제 하던 일들을 좀 점검해서 개선을 해서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생각을 계속하고 생각의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진 분들의 어떤 그 목표를 좀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좀 도입할 때 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 이제 도전해보는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또 아무래도 새로운 거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직무 전환을 좀 어렵게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다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직무 전환을 좀 시도를 해서 영업, 구매, 기획 이렇게 다양한 직무를 해봤는데요. 저같이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셔가지고 직무 전환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직무 전환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나하고 이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면 업무가 좀 힘든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해서 좀 회피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직무 전환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직무 전환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분명히 직무 전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어떻게 직무 전환을 하면 내가 좀 더 그 직무에 적응을 잘 할지, 아니면 내가 그 직무에 맞는지를 좀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도 직무 전환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를 하셔서 직무 전환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